쓰레기로 버려진 사람들. 그렇게 서울 빈민들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철거민들은 이불 보따리며 식기도구들을 싸들고 서울시가 제공한 트럭에 실려 낯선 땅으로 실려갔다. 하지만 서울시는 쓰레기를 내버리듯 15만 명의 빈민을 빈 땅에 내팽개쳤을 뿐 이후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았다. 광주 대단지는 문자 그대로 황무지였다. 편의시설이나 상업시설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근처에 조그마한 시장이 있었지만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일장이었다. 도로도 없고 상하수도 시설도 거의 없었다. 화장실이 있거나 수돗물이 나오는 집이 전체의 20% 이하였지. 더욱이 배수시설도 전혀 갖추지 못해 비가 오면 진창길로 변했고 눈이 오면 빙판길이 되었다. 뭐냐고, 이런 데서 살라고? 망연자실하고 서있는 이들에게 서울시는 가구당 천막 1개씩을 던져준 게 다였다. 더 큰 문제는 이들에게 일감이 없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스스로 먹고 살 거리가 생길 것이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로 떨궈 놓았기 때문이다. 약속했던 공장도 지어지지 않았고 15만 명이 사는 지역에 서울로 가는 버스 노선은 꼴랑 1개만 있었고 그마저도 하루에 6번만 운행을 했다. 막노동이나 지게꾼이라도 하려고 서울로 가려면 서울까지 1시간 반이나 걸리는 버스를 타야 했는데 왕복 70원이나 되는 버스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광주 대단지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거대한 난민촌이 돼갔다. 아비규환의 광주 대단지. 어찌 보면 광주 대단지는 70년대 대한민국판 개토였다. 나치의 개토가 유대인을 강제 격리하기 위해 만든 거주지구였다면 광주 대단지는 판자촌 빈민들을 강제로 격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실상 외부와 차단된 고립무원의 거주지구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아니, 처참한 수준으로 따지면 개토를 넘어섰다. 난방시설도 갖추지 못한 바람만 겨우 막는 천막마다 굶주린 사람들이 이불만 뒤집어 쓴 채 추위에 떨고 있었고 노천 변소의 오물은 사방으로 넘쳐 천막촌에서는 항상 역겨운 악취가 풍겼고 곳곳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다. 나 전쟁 중 피난민도 이보다는 낫겠네. 당시 광주 대단지 주민들의 증언이다. 먹을 게 없어서 남한산 성에 올라가 칡을 캐고 풀뿌리를 찾아서 파먹고 닭사료를 구해다가 죽으로 끓여 먹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냥 버리고 간 사람들도 많았다. 어떻게 살겠어?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버린 거예요. 우리들을 마치 쓰레기 버리듯 버린 겁니다. 광주 대단지 내의 노천학교의 모습이다. 당시 광주 대단지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전성천 목사의 증언이다. 언덕에 가서 보니까 텐트가 수천 수만을 넘더군요. 생각해보세요. 20만 명을 수용하는 텐트를.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보러 시체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굶어 죽은 시체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돈이 없어서 4일씩 방치했다는 겁니다. 너무 불쌍해서 교인들 데리고 가서 리어카로 시체를 처리해줬는데 이게 소문이 나서 나만 보면 시체 좀 치워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루에 몇 번씩 굶어 죽은 시체를 치워주곤 했습니다.
상황이 어찌나 참혹했는지 외지에서는 광주 대단지 안에서는 굶주림에 인육을 먹고 있다는 괴소문까지 떠돌고 있었다.